있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오늘은 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어떤 기준에서요? 오늘 기준에서 이런 걸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바뀔 수 있느냐의 여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하이닉스의 이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지금 저점 대비해서 하이닉스가 얼마큼 움직여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움직여준 거예요. 지금 20% 저점 대비해서 95,500원에서부터 20% 이상 올라옵니다. 대단한 거예요. 사실상. 이거 뭐 툭 건들면 이제 12만 원, 툭 건들면 13만 원, 14만 원, 15만 원.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당연히 넘길 수 있는 종목이다. 실적이 상상을 초월한다. 거기에 이제 뭐 낸드 사업 부분 인텔 쪽에서 갖고 오는 10조 원짜리 낸드 사업 부분에 실적 부분까지 포함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 규모는요 상상을 초월하겠죠. 나머지 자동차가 오늘 좀 눌려 있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때요? 눌려 있지만 상당히 긍정적이잖아요. 응? 9만 원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수준이죠. 87,000원이면 뭐 건들면 9만 원 공방이죠. 그리고 LG화학에서도 자신감 가질 수 있어요. 응?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 추가적인 뭐 리콜에 관련된 내용 뭐 별 내용도 아닌 거 가지고 이제 주가가 빵 하고 무너져 내려왔을 때 80만 원대 중후반에서부터 무너져 내려왔을 때 개인들에게 떠넘겨준 물량이 20만 주 수준뿐이 안 돼요. 20만 주 수준. 그럼 뭐냐면은 7천만 주짜리 종목에 0.3% 물량 떠넘겨지고 조정이 깊어졌다? 과도하다. 어쨌든 유가증권 시장의 흐름은 거품이 이제 좀 빠져나가야 될 쪽분들의 흐름. 60조까지 올라왔던 시가총액에 셀트리온 종목이 3위에서부터 여기까지 밀려내려와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영업이익이 사실상 1조가 안 돼요. 6천억? 7천억인가요? 그것을 감안했을 때 아무리 성장성이 뛰어나다 해도 이거는 좀 아무리 성장성이 뛰어나다 해도 조금 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렇다고 주가가 뭐 폭락이 와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정상적인 종목, 그러니까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 종목의 시가총액 순위가 점진적으로 더 올라가고 그러면 우리가 변동성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실 필요 없거든요. 만에 하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들이 급격히 조정을 받는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뭐가? 그렇게 조정받으면 시장은 깨지는 거고요. 전체 업종 다 무너지는 겁니다. 실적이 뚜렷한 종목에서 무너져 내리면은 다 같이 무너진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런 쪽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 그런 쪽은 변동이 그렇게 깊이 나오진 않습니다. 위로는 세게 올라가도 조정폭이 단기간에 너무 급하게 이렇게 밀려내려오진 않아요. 생각할 시간 줍니다. 뭐 여러 가지 뭐 1월 대비 너무 많이 밀렸어요. 나 손실이 어마어마해요. 거품 빠지는 종목군들 시가총액 3위에 이 거품 빠지는 종목군들의 손실률 회복도 안 돼요. 저런 애들은. 결론적으로 보겠어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서 이게 가장 좀 관건이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땐 이게 순위가 바뀝니다.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일단 코스닥 종목에서도 이제 인덱스 상품 쪽의 수급 범위가 프로그램 수급이나 이런 수급 범위가 당연히 바뀌게 되죠. 비중 자체가. 좋을 땐 계속 좋아지는데 나쁠 때는 계속. 무슨 얘기냐면 해지를 하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해지 물량을 조금씩 더 넣어야 돼.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비중이 축소되면 축소될수록 해지 물량 가지고 있던 물량도 줄어야 됩니다. 어쨌든 뭐 그런 순환성의 흐름이 있는. 거기에 이제 바이오 쪽이 시가총액 10위 안에 굉장히 많았었어요. 사실 지금도 뭐 세 종목이나 있죠.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셀트리온 제약 세 종목. 의약, 뭐 바이오. 유통의 기준을 잡는다 할지라도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이렇게 세 종목이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만 지금 뭐 2위에서부터 밀려 내려온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예요. 시가총액 1위의 위상이 거의 뭐 격차가 굉장히 있었잖아요. 1위와 2위가. 지금 거의 격차가 없다. 여기도 많이 밀린 거고 여기도 많이 오른 거고. 어찌됐건 바뀌게 되면은 그래도 기본적인 실적 베이스가 깔려있는 쪽. 예를 들어서 LNF가 지금 7조 8천억이잖아요. 시가총액이. 여기에 2023년도 매출 규모는 3조 7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3조 7천억. 그잖아요. 죄송합니다. 에코프로 BM이 3조 7천억. 여기에는 SK 이노베이션에서 받아온 10조의 수주가 사실상은 포함이 된 거죠.
일정 범위 포함이 된 겁니다. 어찌됐건 이 정도의 이 매출 또 영업이익, 성장성 이런 부분이 이제 고루 실적이 뒷받침되는 영업이익 그 성장성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의약품 쪽은 제가 뭐 셀트리온 삼형제를 그렇게까지 뭐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거래 대금이 수반되지 않는 가격 반발력은 그거는 반등을 제대로 주지를 못해요. 우리 그 직원분들께 이 순서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고쳐주셨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차트, 월봉 차트 있죠? 그 거래량 같이 넣어주셔야 돼요. 거래량도 하나 만들어주고, 거래대금도 하나 만들어주세요. 일단은 올해 들어서 52% 하라 그랬고, 마이너스 51%.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세요. 이렇게. 60%, 56%, 60%. 낙폭과대 아니냐?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낙폭과대입니까? 그 간에 거품이 끼어 있던 거죠, 사실은. 거품이 끼어서 잘못됐느냐? 그건 아니에요. 거품이 2차 전지는 거품 아니겠어요, 사실상? 거기에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주들은 거품 아니에요. 우리 위메이드 수익 낼 만큼 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위메이드의 실적 어때요? 시가총액 6조짜리 기준에서. 바이오주들도 아니고. 다만 이제 가시적으로 보여진 성과라든가 서버 운영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음 실적을 기대하는 요인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어찌됐든 이 당시 고점 찍고 조정받은 이 하락률을 감안한다면 사실 지금 낙폭이 과하다라고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실적도 그렇고. 그리고 반등이 나올 때 거래량 거래대금이 제한적인 지금 여기는 안 보이시지만은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요일 날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이건 계속 써먹을 겁니다. 왜? 시가총액이 지금 바뀌느냐? 바뀐다는 거는 그만큼 뭐예요? 시장의 코스닥 시장의 업종 자체가 바뀐다는 거죠. 2차 전지 부분이 어찌됐건 기술력의 기준, 성장주의 기준, 뭐 그런 쪽의 기준에서의 흐름이잖아요. IT 쪽의 실적과 성장성 겸비되어 있는 그 흐름하고 또 같이 동반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을 새롭게 짤 수 있다는 거예요. 전략을. 자, 결론적으로 이게 왜 움직였어요, 사실? 이게 왜 움직였어요? 그리고 셀트리온만 상장 이후에 전체 월봉 차트를 한번 더 넣어주세요. 셀트리온. 이게 왜 이렇게 움직였어요? 말씀드렸잖아요. 2017년도에 정부가 바뀌면서 고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 IT 버블이 있었죠. 뭐 글로벌 시장 전체가 그런 거고요. 그리고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황우석 교수, 고 테마 조화제약 42배, 산성 PNC 뭐 57배 이런 수익이 나는데 금융당국이 그걸 사실 제재할 수 있거든요. 비이성적이잖아. 제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재를 안 했죠. 결국은 그 후폭풍은 상상을 초월하죠.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도 하반기에 얘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신라젠 있는 친구들 6,000원, 7,000원이었나요? 그런 종목을 시가총액 15조까지 만드는데 매출은 얼마? 60억. 대주주집은 10% 미만인가? 10%인가? 그것만 그래요? 그 당시 기준에 바이로메드, 지금의 헬릭스미스. 대주주집은 뭐 10% 그런 종목이 한두 개냐고. 우리 HLB에서 수익 많이 냈죠. 수익 많이 냈잖아요. HLB에서 8월 달에 SK 바이오사이언스 매매할 때. HLB 대주주집은 10%인가 그렇잖아요. 네? 시가총액이 조 단위야. 막 5조 막 이래. 근데 매출이 몇백억이야. 참 기가 차서. 그러니까 그게 좀 버겁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가총액이 3위까지 이 당시 기준은 40조였어요. 주식수가 그러니까 더 늘어난 거죠. 40조짜리의 종목 3위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얼마? 64%의 조정이 나옵니다. 시가총액 3위가. 그런데 시장이 그렇게 깨졌냐는 거예요. 사실 안 깨졌죠. 그렇게. 시장이 60% 깨졌나? 아니지. 시가총액 3위가 이렇게 깨진 거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똑같아요. 사실은. 분식회계가 겹쳐지고 뭐가 겹쳐지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6천만 주짜리 종목 66만 원까지 갔다가 그냥 무너져서 40조짜리 종목이 하락률이 뭐 상상을 초월했죠. 시가총액 3위였던. 그러고 나서 코로나19 발생되면서 의약품주들의 흐름. 코로나19 발생되면서 다시금 그 거품이 물론 실적 개선폭은 있어요. 실적 개선폭은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그 하락률의 기준이 글쎄요. 과하다면 과한데
기술적 반발력이 나오더라도 요 지금 거래량이 없습니다만 거래가 터져야 된다. 중요한 거는 뭐 셀트리온이 간다 못 간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셀트리온이 여기서 거래 대금이 터지면 또 따라 붙습니다. 이게 11월이잖아요. 11월 달에 우리는 이 수익 다 잡아먹었잖아요. 이거 수익 35만 5천 원에 전량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업계에서 우리 다 전량 정리했잖아요. 문자 사인 다 내보냈잖아요. 그죠? 나중에 우리 너무 많은 걸 우리 직원분한테 시키는데 이 내용을 제가 얘기하는 걸 알아듣는 직원분이 있고 못 알아듣는 직원분이 있어. 당연하겠지. 그럼 못 알아듣는 직원은 알 수 있게끔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 알바를 하겠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지. 결국은 지금 알아듣는 뭐 직원분이 계시는데 문자 사인을 딱 캡처를 해주세요. 나중에 무방에서 보여드리게요. 유료방 케이블 TV에서 못 보여드리잖아. 어떤 거 문자를 보여주시냐면은 일단 셀트리온의 2020년 3월 말일 날, 3월 31일 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한가 가는 날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블록딜 얘기 나왔을 때 급격히 조정받고 다시 돌릴 때 그 수익을 냈는데 그거는 캡처하기 복잡하니까 냅두고 마지막 매도 사인 나간 게 있어요. 셀트리온 제약 이게 마지막 문자 사인 나간 게 단문 문자가 7월 달에 아마 단문 문자가 마지막으로 나왔을 거예요. 최고점에서 셀트리온 제약의 최고점에서 7월 달에 마지막 단문 문자가 나옵니다. 왜? 거래대금이 급격히 줄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정확히 11월 25일 날 매수사인 나갑니다. 매수사인 나가고 한 15% 수익이 나요. 어디서? 셀트리온 제약. 어디서? 셀트리온에서. 왜? 셀트리온 제약이 그날 상한가. 셀트리온이 24% 폭등, 거래대금 3조 7천억. 어떻게 알고 들어갔느냐? 당연히 뭐 어떤 이슈가 불거졌겠죠. 그러니까 갭상승이 나왔겠죠. 갭상승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 거래대금 실렸겠죠. 거래대금 실리고 갭상승 나오고 거래량 터졌기 때문에 매수 개장 초부터 문자까지 나갔어. 그러고 나서 11월 달에 그러고 나서 11월 달에 셀트리온 제약에서 수익을 2, 3일 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이 수익을 다 잡아내고 10만 원대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들어왔죠. 10만 원대 여기서부터. 근데 이 전조가 11월 초에 있었어요. 11월 초에 거래대금이 오래간만에 빵 터져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거래대금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잖아요. 거래대금이 빵 터지고 그러고 나서 25일 날 본격적인 거래대금이 터지고 그리고 11월, 12월 폭등 나오고 그 다음에 거래대금 주고 너무 안타깝다. 이 거래대금이 안 나와서. 거래대금 딱 보면 나와요. 거래대금 없어. 거래량도 없어. 응? 거래량 부분은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거래량 이빨이 터지면 뭐예요? 거래대금 여기서 터진 거래대금 더 크겠지. 이거 돌리려면요. 무조건 거래대금 실려야 돼. 여기서 다 거래대금 실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래량 차트 보세요. 못 간다의 개념을 강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얘 뭐 펀더멘탈이 안 좋아요. 얘 다 팔아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거래대금이 없으니 복수전을 하더라도 거래가 터질 때더라도 봐야 된다. 우리 주력주에서 고점 대비 조정을 받더라도 유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적이 뒷받침된다는 거. 저평가라는 게 확실하다는 거. 근데 그게 아니고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성장주의 경우는 거래대금이 둔화되고 밀리기 시작하면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를 하고 나서 거래대금이 터질 때 들어간다. 그게 거래대금에 대한 교육이라면 지금 뜬금없이 셀트리온 삼형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 에코프로 BM과 그러니까 2차 전지 성장주, 실적이 있는 성장주와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바이오 쪽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BNC 엊그저께 얘기했죠. 한국 BNC 우리가 문자 사인을 내보낸 건 거의 없어요. 그런 종목을 문자 사인까지 드릴 수도 없고. 근데 7만 500원까지 올라서죠. 그러고 나서 깨진 게 얼마? 2만 1,550원까지 7거래일만 했는데. 그냥 그걸 낙폭과대라고 본다? 뭐 단기 머니게임 할 수 있겠죠. 3만 원대까지 올랐던 거 다시 폭락. 거래대금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날 잡아서 거래대금에 대한 기준점 전략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 셀트리온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유튜브에서 아마 무지하게 저한테 혼을 내시고 뭐 속된 표현으로 욕하시고 오는 분들 많이 생길 수 있어요. 리플 막 달리고 셀트리온 네가 어떻게 셀트리온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냐 부터 해서 거래대금이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죽어도. 응?